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79회 전산세무 2급이고요.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1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1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액면이 5,000원짜리지만 7,000원씩 발행해도 되죠. 10,000원씩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은 불변, 자본금은 증가. 그러니까 거기서 써놓으면 자본하고요, 자본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할 때 자본은 불변이에요. 하지만 자본금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서로 상계 처리하죠. 남은 거는 뭘 한다? 자본 조정. 그러니까 주할차가 있어요. 주발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할차가 있으면 주발초하고 우선 상계하고 남는 거를 이제 주할차로 자본 조정 처리한다. 다음은 4번인데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어요. 자처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죠. 자처이익. 그러니까 자처이익은 뭐가 돼요? 얘는 자본잉여금. 얘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잉이라고 써요. 얘는 자본조정. 자본조정. 그러니까 감자차손 자본조정. 감자차익 자본이익. 이제 자본잉여금. 그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에요.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플러스 쪽은 자본잉여금이고 마이너스 쪽은 자본조정이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둘이 동시에 공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주발초가 있어요. 그러면 주할차를 계상하면 안 되고 주발초를 먼저 없애고 주할차를 계상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주할차가 있어요. 주발초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할차하고 서로 상계하세요. 그리고 남으면 주발초가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공시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기처분익은 자본잉여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죠. 자, 나라는 2018년 4월 1일 다음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였고 차입일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기를 누락했다. 그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고 내연박산 연이자율이 12%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인데 4월 1일이니까 9개월치죠. 90만 원만큼. 그러니까 어떤 분기를 넣었어야 돼요. 차변에 이자 비용 90만 원. 그리고 미지급 이자 90만 원이죠. 이 분계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가 부채잖아요. 부채가 기록됐는데 부채가 안 됐으니까 부채가 과소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비용이 계상 안 됐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용과 부채가 여기 비용 과소죠. 둘 다 과소되어 있다. 그럼 그 내용이고 3번은 뭐냐면 자본은 맞아요. 자본이 과대는 맞는데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비용이 90만 원 있었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자본은 90만 원 과대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익이 과대되어 있는 상태죠. 3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 자산과는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은 좀 쉬운데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뭐냐. 자,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당기시 과소계상돼서 자, 법인세 절감 요건 바로 후입손치법이죠. 긴말재고와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후입손치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200원, 300원. 그 중에 두 개를 팔아요. 후입손치법. 그러면 긴말적으로 100원입니다. 또 우리 계속을 영업을 해요. 400원, 500원 사오고 두 개를 또 역시 팔았습니다. 계속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0년 지났습니다. 현 시세가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장부에 얼마 적혀 있어요? 100원을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알았어요. 디플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물가 하락시입니다. 경영 실적을 높이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후입선취법을 하시면 후입선취법. 그 다음에 4번 문제 역시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로 분류할 때와 매도 가능 분류할 때 단기 순이익의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면 대안은 A베타 주식 거기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근데 거래 비용이 5만 원만큼 있으면 얘가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연도 발행은 얼마나 55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평가이익이 50만 원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5만 원 있으니까 45만 원입니다. 근데 매도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도일 때는 여기 나와 있죠. 505만 원이 취득원가고 이게 550이니까 450만 원, 아니 45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이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된다? 단기 매매일 때는 45만 원 플러스 매도일 때는 단기 순이익 미치는 효과가 없으니까 양쪽의 차이는 얼마예요? 45만 원이 된다. 양쪽의 차이는 45만 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죠, 5번. 그러니까 4번이 좀 중요해, 4번.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매도일 때는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요. 단기 매매일 때는 평가이익은 50만 원이고, 수수료 비용이 5만 원 있죠. 그래서 얼마다? 45만 원 된다. 차이 나는 건 45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보세요.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사항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2번인데,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고 하나 더 써보세요. 유가증권의 단가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것만 뭐예요? 정책 변경. 나머지는 다 추정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2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변경, 4번 대손 설정률 있죠. 이런 건 다 뭐예요? 추정의 변경. 그 다음 6번 문제 보죠.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한다. 그림이 이거죠. 이게 뭐 이게 준 변동비, 기본 요금 있는 거. 택시를 탔어요. 준 변동비. 그러면 기본료 3,000원인가 요새? 이렇게. 그리고 뭐 100m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준 변동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화요금도 기본료 얼마에. 근데 요즘에는 다 정액제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정액제로. 아마 데이터 사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 7번도 쉬웠어요. 다음 중 원가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 답은 1번이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기발생 원가다. 이게 메몰 원가예요. 기자가 이미 기자. 옛날에 발생된 원가. 기발생 원가. 메몰 원가. 이렇게. 답은 1번입니다. 기회 원가가 아니에요. 가공비는 직접 노후비 더하기 제조간접비고요. 통제 가능 원가는 뭐예요?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통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같은 거 할 때도 뭐예요? 지진 났어요. 지진을 어떻게 통제해요? 그러니까 걔는 통제 불능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허가 같은 걸 내줄 때 뭐 내진 설계를 하라.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이제 뭐냐면 행정부 이런 데서 이제 비난을 받고 할 겁니다. 근데 지진 자체는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고 해서 행정부 장관을 막 뭐라고 한다 이럴 수 없죠. 지진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발하기 전에 이제 조짐이 보일 테니까 그러면 대피를 시키거나 그런 거 안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 통제 불능. 그 다음에 4번 변동비가 있죠. 걔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증가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기회비용은 뭐예요? 어떤 A라는 대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B, C, D 이런 걸 포기해요. 그중에 가치가 제일 큰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오늘도 이제 추석 연휴 이렇게 시작되고 하는데 우리 나와서 여기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막 촬영하고 이렇게 저를 촬영해 주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비용이 있어요. 여기 나온 거에 기회비용 뭐예요? 집에서 추석 특선 영화를 본다라든가 이렇게 또 가족끼리 뭐 얘기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래처에서 막걸리 뭐 유명한 뭐 막걸리를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부모님 댁에 잠시 가가지고 막걸리 먼저 좀 드셔보시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잖아, 이렇게.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은 또 역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휴일에 일하자. 연휴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휴가 가자. 왜냐면 그때 한 살 하니까. 그러니까 거래처에 있는 그 사장님도 지금 일본에 가신대요. 이렇게. 근데 그 뭐 계획을 잘못 세립하셔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못 뜬대요. 김해공항에서 떠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가기 위해서 김해공항을 그 취소하면 되는데 본인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래서 김해공항까지 이제 또 가야 돼. 그것도 전쟁이죠. 차 엄청 막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행기 이제 타고 갔다 오는데 또 비싸대요. 지금 이제 여행 같은 거 상품 보면 다 이럴 때 여행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역으로 사는 게 또 재미있어요. 한산하고. 그러니까 난 일요일 날 일하고 월요일 날 쉬는 월요일 날 하면 이제 어디 뭐 왔다 갔다 하면은 한산하잖아요. 다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놀이공원 가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 7번 있죠, 7번. 뭐는 안 좋아요? 만나면 안 좋죠. 가족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 좀 보자. 뭐 이럴 수 있어요. 8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게 뭐냐? 개별원가, 조선업, 건설업이죠. 비행기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 건설이고 실제원가, 예정원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원가 쓰고 예정이라는 게 정상원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4번. 제품별로 손익분석이 용이하고요. 답은 3번인데 개별적인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 배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하죠. 그게 개별원가. 개별원가. 답은 3번이 돼요. 답은 3번.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이제 우리 8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2번 문제였죠. 2번. 그리고 우리 4번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 4번 문제, 그리고 7번 문제.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게 뭐냐? 일단 답이 원래는 3번이었어요. 3번. 제조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맞아요. 근데 직접 노비가 아니고 간접 노비. 3번은 명확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맞아요. 제조간접 배부 방법은 실제도 있고 예정도 있죠. 정상원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게 제조간접비 뜻이에요.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1번도 틀렸다. 왜냐면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제조간접비를 인과관계를 이제 추적해내는 게 어렵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럼 용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답을 이제 두 개로 제시했어요. 1번, 3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원래 답이에요. 3번이. 근데 1번도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 왜냐면 그럼 인과관계 말고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 기준, 뭐 부담 능력 기준, 수혜 기준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 제일 논리적인 게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조간접 배부하는 게 지금도 그렇죠. 우리 건강보험료. 이것도 다 원가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의료 같은 거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 건강보험료 징수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에 비례한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에 비례. 그러니까 원래 인과관계는 뭐예요? 인과관계는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약자라든가 또 이제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라기보다는 좀 뭐냐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중증 이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뭐 암에 걸리셨다든가 뭐 백혈병에 걸렸다든가 치료비가 엄청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인데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돈을 많이 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보험을. 그래서 최근에 건강보험료 15만 원이겠지. 얼마 더 올라가지고. 물론 이제 기분은 안 좋지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방침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세금도 이제 더 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9번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그 일을 이제 만약에 잘 안 한다 그러면 또 보조금 같은 걸 또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댓글 같은 걸 제가 열심히 또 읽어봐요. 쓰진 않았어요. 여직 댓글 쓴 적 없으니까 한 번도.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건 봐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아니 세금을 이제 좀 덜 걷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세금을 좀 많이 걷는 뭐 그런 사회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다 뭐냐? 이게 원가 배분.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100% 다 인과관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1번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 배부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대안이냐?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거는 인과관계 아닌 걸로 막 많이 해요. 부담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수혜 기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생산하는 거 이건 다 경제적 논리죠. 이건 다 뭘로 한다? 대부분 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그러니까 9번은 답이 시험에 만약에 제가 응시해서 들어갔다면 답은 무조건 3번 찍고 나와야죠. 3번 명확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1번도 이제 물고 늘어지면 조금 맞지 않으니까 답을 두 개로 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다음 과정에서 종합원가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평균법일 때 몇 개, 선의선취법일 때 가공비 이게 환산량 몇 개냐. 근데 이런 거 할 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기초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평균법이 선입보다 커야 돼요. 그럼 2, 4번을 찍으면 개념이 없어요. 4번처럼 서로 같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2번처럼 선입이 더 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평균법과 선입선취법의 차이는 뭐예요? 기초제공품.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이 200개고 완성 30%면 60개 차이 나는 거. 그럼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제공품 계정에 직접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초가 200개고요. 가공비만 하는 겁니다. 단기의 착수가 800개. 완성이 600개. 기말 제공품이 400개고 여기가 70%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선입선취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선입선취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온 600개를 200개와 400개로 나누고요.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30%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선입선취법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 가공을 30%로 멈췄으니까 올해는 70%. 그럼 여기에 140개, 여기는 400개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428, 280개가 된다. 그럼 이거 해보면 얼마냐면 820개죠. 그래서 선입선취법은 820개. 자, 이제 평균법일 때는 나누지 말라고요. 여기가 다 그냥 600개예요. 여기 280개 똑같고 그러면 얼마가 돼? 880개. 양쪽의 차이는 뭐 60개. 그게 뭐냐면 기초제공품에 대한 차이가 된다. 그래서 평균법은 뭐예요? 기초제공품을 이번 게 다시 시작하는 걸로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10번. 10번도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수정세금 계산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작성일을 소급한다는 말은 당초죠. 당초로 소급해서 발급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초에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을 해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쓰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나 하냐? 그런 뜻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 해지로 하는 거. 요 시점, 요 해지 시점. 그 다음에 공급한 게 여기 공급했죠? 이게 환입이 돼요. 그럼 세금 날짜가 환입일로 적으란 말이에요. 해지일, 환입일. 그리고 4번 보세요. 해제일이죠. 역시 해제일이에요. 요 날이에요. 당초 공급한 이런 날이 아니고. 답은 3번입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했지. 0세율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0세율 써야 되는데 10%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대를 취소해야죠. 이 날로 해야지. 이 날로. 답은 3번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택시 운송이죠. 택시는 세금에서 적으란 말이에요. 그걸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다 택시 타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하려면 뭐냐면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목욕, 미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3번. 원래는 이제 수출용인데 거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걔는 국내 거래란 말이에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발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발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 자, 다음에 13번도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틀린 게 뭐냐? 자, 거기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을 설정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사업이죠. 사업소득.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답은 3번인데 출자 임원이죠.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얘는 뭐가 된다? 근로소득. 사택 제공이 뭐가 된다? 근로소득. 그 답은 3번이 된다. 거기 이제 출자란 말이 나오니까 출자.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배당 아니라고요. 얘는 뭐야? 근로소득. 임원이에요. 임원. 상여가 된다. 상여. 그거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과세 대상인데 먼저 토지는 면세고요. 무연탄이나 도서가도 역시 면세가 되는 거죠. 책. 이렇게. 답은 4번. 영어권이죠. 영어권. 무형자산이 영어권. 영어권을 뭘로 본다? 재화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느낌에는 용요가 아니란 말. 이렇게. 재화로 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도 별표 치시고 원천징수세액인데 비영업 대금 이익은 25%예요. 25%. 그러니까 걔는 얼마는 100만 원 곱하기 25%니까 25만 원이죠. 비영업 대금 이익이 뭐예요?
가족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거 아니야. 거기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탈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자를 안 받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증여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가족 간이니까 별로 그런 거 안 따지더라. 그런 뜻이고. 자, 주주로부터 배당받은 거죠? 그냥 14%. 그러니까 얼마? 35만원. 14% 원천징수 세율이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데, 자, 봉사료이죠, 봉사료. 봉사료는 5%여야 돼, 5%. 그러니까 600만원 곱하기 5%니까 30만원. 그다음 복권 당첨 소득이죠? 이거 3억 원 안 되니까 20%, 20만원. 좀 당첨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뭘로 하냐면 낮은 순서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다라 돼 있잖아요. 라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나. 이렇게. 그럼 라, 가, 다, 나. 그죠? 라, 가, 다,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서는 우리 10번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10번 문제. 그 다음에 과세 면세하는 거. 11번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15번 원천징수 세율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